예,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재인 정부 의문을 벗기는 선거대기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엊그제 27일 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그 서해 해전을 통해서 55명의 용사들이 순국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그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평기 상사라고 하는 순국자의 그 어머니께서 윤청자라고 하는 이 노모가 흰 우의를 입고 나와서 대통령의 분황을 앞에서 대통령님, 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가 아닌가, 누구의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 말을 할 때 또 김정숙 여사는 옆에서 그 레이저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말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고 또 같은 동료 그 단체에서 화환을 갖다 놓은 것을 저 구석자리에다가 다 쓰레기 더미처럼 치워 놓았다고 해가지고 또 아침에는 또 보도가 이렇게 비판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단적인 예로서 3년이 이제 넘도록 이 문 대통령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정치의 모든 것에 그 의혹과 의심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은 이런 의구심과 의혹들이 쌓이면 바로 적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적폐가 바로 또 불신을 낳고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동맥경화와 같이 사람이 사망을 하는 것처럼 나라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이 자유, 언론은 맑고 또 우리 선거를 통해서 맑고 투명하도록 그래서 신뢰가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꼭 이 문 대통령이 굳게 다물었던 그 입이 좀 열리고 투명해지는 이 여러 가지 정견 발표와 또 후보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무지 입을 열지 않고 그 뒤에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 비밀이 많은 그 뒤에 다른 의도의 복심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선거에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적폐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탄핵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한 의문도 적폐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 지내간다는 것은 이 태블릿 PC가 점검물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그 청와대의 거짓 왜곡 보도로 탄핵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고 나면 많은 그 의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밝혀져야 될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선거 부정의 그 적폐, 이 적반하장과 같은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킹크랩을 동원해가지고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부정선거가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동원 씨가 동원되어지고 무슨 일본 총영사를 주겠다 안 주겠다 거래하면서 김경수 그 가장 측근의 그 참모가 그렇게 오고 가고 했고요. 8,600만 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기계로 해서 여론을 조작을 해서 또 그 부인 김정숙 여사는 경인선으로 가자 거기 가야 된다 이런 그 말까지 그 관련되어진 그 회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것이 몸통이 과연 누구인지 너무도 이런 것들이 많은 의문을 낳고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사태 게이트를 통해서 도덕적인 이 문제가 많은 것이 거기에 13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국민들로서는 경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이 도덕적인 적폐가 거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깨어지도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으로서는 입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투에 대한 것들도 그쪽에 이제 이 문 대통령의 정권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수처법 또 선거법 이것을 이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지금 오늘날과 같은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위성 정당이 수십 개의 정당이 생겨나가지고 이와 같이 미쳤다고 하면서도 또 자신들의 미친 짓을 이렇게 또 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비례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이것이야말로 밀실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야당을 끌어당겨 가지고 결국은 이 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그 가운데서 공수처 이 문정부가 이 공수처법을 어쨌든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은 그 선거법 연동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의당에다가 유익을 주기로 하고 서로 이렇게 이익을 바꾸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후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탄핵 혹은 그 처벌이 후일이 문제를 가로막기 위한 이 보신용으로 후일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어막으로 이렇게 공수처법을 진행시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그런 것을 전면에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또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가장 의구심이 많고 한간에 수많은 소문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분의 우리 문 대통령 본인 자신이 종북 연방제 통일로 가고자 하는 것이 확실한가 이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 헌법을 개헌을 하려고 했고 자유와 국민이라는 말을 빼고 그러면서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헌법을 개헌하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해서 이 고영주 변호사와 개인적인 그 법적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방통위원장이 그는 문 대통령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재판으로 해가지고 이 말을 했던 고영주 변호사가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공산주의자인가 그리고 주사파로 전향하지 않았던 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이 장관을 앉히려고 했던 수석들과 이런 37% 이상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다 그렇게 비서관들로 앉혀서 중요 자리에 한 것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전향을 했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출생에 있어서 52년생이다. 또 혹은 49년생이다. 그리고 이북에서 7살인가 8살 때에 흥남 철수 때에 철수한 것이 아니고 7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남을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이북에서 그 면장 농업상을 한 분으로 그렇게 승진이 돼가지고 그 김일성 정부에 같은 그 일을 했다 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이제 이산가족 만나기로 해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께서 거기 이제 나이를 70 몇 세로 속여가지고 한 명인가 두 명 유일하게 그렇게 속여서 가가지고 만났던 그 이산가족 만났던 그 이모를 만나러 갔다 했는데 어머니와 같이 갔죠.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그 사진을 볼 때라든지 그 얼굴을 볼 때 나이를 볼 때라든지 도무지 그 이모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냐. 강병옥 씨라고 그러죠. 그분이 55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이거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양산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그 낳은 어머니냐 하는 이런 문제로 뭐 제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 추북일 그 이제 기자의 유튜브를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히 밝혀야 될 때가 되었지 않았냐. 선거를 통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처음 대선 그 경합을 할 때에 주적이 누구냐 할 때도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고요. 도대체 주적이 없다는 것은 군대가 이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적이 없다는 것,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순 청년이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월남을 해서 탈북을 했는데 그 사람 눈을 가리고 그렇게 해서 수갑을 채웠던가요? 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눈을 가려서 이북에다 넘겨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살당해 죽었다는 소문, 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보도가 다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도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산 가족 때에 만났던 그 때에 있었던 일들 입만 다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이제 해야 될 입장에 이번 기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모든 것을 지금 이 평화정책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또 모욕을 퍼붓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북을 끝까지 손잡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것이 인권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욕을 들을 때 우리는 국민으로서 참으로 모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낍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김정은이는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오지랖 넓은 중재자다. 그리고 바보, 개, 똥 이런 말 추악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김여정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여자가 겁먹은 개가 요란하다. 이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에 전응한 사고의 방식이라 이런 말도 했네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쉴 새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어떻게 많이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쉴 새 없이 미사일을 그래도 쏘아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제 햇만에 해도 미사일을 2발, 3발 또 쏘았습니다. 이렇게 쏘아대는데도 왜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고 대꾸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그런 그 자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꼭 입을 여럿심으로 본인과 또 정당과 이 나라의 전체의 신뢰성과 적폐가 쌓이지 아니하고 모든 분노를 풀고 이 좀 선명한 그런 신뢰가 가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선거 부정의 이 몸통행도 드루킹 사건, 킹커리뿐만 아니라 울산 부정선거 이런 것은 정말 그 몸통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국민들이 알만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이런 것도 선명하게 어느 정도 사과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제 코로나 이 안국 정계에 들어가서 뭐 잘했다고 해서 좀 여론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으로 묻힐 문제가 아니죠. 3년 동안에 있었던 3년이 넘는 시간에 있었던 모든 의구심이 이번 국회의 선거를 통해서 좀 밝혀지고 좀 공론화되어지고 좀 개운하게 청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국민으로서 바랍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